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워 치료연구원 윤다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바로 개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봄을 알리는 또 가장 대표적인 꽃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오늘은 노란 개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나리는 우선 원산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크고 있는 장소는 우리나라, 크게 중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피는 건 아니고요. 함경북도나 이런 위쪽에 추운 지방 쪽에서는 좀 자라기가 힘들고, 그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부분 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나리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개나리 왠지 싱그럽고 또 봄을 알리는, 왠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봄에 피는 꽃이다 보니까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는데요. 꽃말 같은 봄에 피는 그런 개나리인 만큼 개나리의 꽃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봄에 어울리게끔 희망이나 기대, 이런 걸 가장 많이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꽃말로는 깊은 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피는 꽃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오는 전설이 많습니다. 전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전설이 뭔가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간추려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전설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나리의 전설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은 개나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자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어나고 자라는 게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긴 하지만 또 개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국에서 또 넘어오는 게 있는데, 보통 중국에서는 개나리꽃을 말합니다. 개나리꽃을 신이화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꽃이 자라는 모양이 붓이랑 좀 닮았다 해가지고 목필화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거의 문인들은 신이화 또는 목필화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개나리 하면 우리는 개나리로만 알고 있는데 불리어지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영교, 시나리, 영춘화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나리 꽃은 노랗게 핀 꽃들을 많이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만발해 있는 꽃들이 보이시죠? 자, 개나리 꽃은 봤는데 여러분들 개나리 열매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꽃이 3월과 4월 사이에 굉장히 꽃이 만발하는 그런 개나리인데요. 개나리 열매 같은 경우에는 가을 쪽에 이제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9월 정도경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 열매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통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방에서 열매를 말려서 이제 열매만 따로도 쓰고, 그리고 뿌리나 줄기로도 저희가 한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뿌리 같은 경우에는 영교근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줄기 있는 부분이나 잎 있는 부분은 영교지엽 이렇게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방에서 쓰이는 거는 열매 같은 경우는 영교라고 해서 이제 약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열매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개나리 꽃으로 술을 담근 거를 개나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봄에 보는 노란 색깔 꽃으로 만든 게 개나리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열매를 맺는 부분, 열매를 따서 담근 것이 영교주라고 합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이 영교주 드셔보실래요? 이러면 이제 개나리의 열매로 만든 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나리의 꽃은 개나리 꽃으로 부르지만 열매는 영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나리에 관한 전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원산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흘러내려오던 그런 전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꼽은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전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이야기. 전설 이야기 찾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우리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어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설 이야기들은 거의 굶어 죽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컸던 민족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난했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와 두 아들과 딸과 아빠가 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자식과 엄마는 이 가난함을 근근히 이제 이겨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뭐 삭바느질도 하고 동네에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걸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마가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하러 다니다가 결국 이제 엄마까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눕게 되는데 이제 엄마가 일을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이제 옷을 잡아당기면서 얼마나 이제 배고픔을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근데 그 6살 정도 된 그 여자아이 이름이 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이제 배고픔을 이겨내 보려고 엄마처럼 이제 국어를 하러 다니다가 이 아이가 뭐 국어를 한다고 얼마나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네 명이 쭉 앉아서 모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이제 그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이 굶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집이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불쌍하게 이제 하늘나라로 간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겠죠.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앙상하게 나무 가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봄이 되니까 노랗게 개나리가 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피어난 개나리의 잎을 보니까 네 가지가 올라오는데 이 가족의 모습을 이제 개나리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 찌들려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 가족들은 배고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전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자, 개나리 전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흥부와 놀부에 관한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잘 사는 큰 부잣집에 지나가던 중이 이제 밥 한 끼만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서는 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는 개똥도 주려고 해도 없다라고 내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이 조금 가난한 집에 가서 이제 밥 한 끼만 주실 수 없습니까? 했는데 얼른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니 그 중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중이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지프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보답으로 이제 가난한 집에 주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이 가고 난 다음에 지프로 만든 바구니에서 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잣집에서 그 소문을 듣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다시 중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중한테 나도 너한테 이제 밥 줄 테니 나도 지프로 만든 바구니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역시나 그 중은 지프로 만든 바구니를 주고 가게 됩니다. 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프로 만든 바구니에 개똥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 말처럼 개똥도 줄 게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제 돌려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쓸모가 없는 그 개똥을 바닥에다가 이제 이렇게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 자란 것이
개나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개나리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전설 두 번째. 세 번째 개나리 전설입니다. 어느 한 인도에 공주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공주는 새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고,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이 이 공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새에 관련된 부분을 새 장을 만든다던가 뭐 예쁜 새를 데려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예쁜 새장이 있었는데 공주가 가지고 있는 그 새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주가 100% 마음에 들어하는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장은 텅텅 빈 상태로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이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새로 태어날 걸. 이 정도로 새를 위해서 그 시중 드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아주 멋진 새장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아름다운 새가 지금 없다고 한다. 만약에 그 아름다운 새를 구해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머지 새를 다 풀어줄 텐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 마을의 노인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노인이 공주를 찾아가게 되죠.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 새가 마음에 드시면 나머지 새들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했는데 공주가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그 새를 새로 만든 새장에다 넣고 나머지 새를 다 풀어주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새의 울음소리도 조금 이상하고 뭔가 새의 색깔도 이상하게 흐릿해져 가고 선물한 새는 과연 정말 아름다운 새였을까요? 자, 새장에서 새가 울음소리도 이상하고 색깔도 점점 흐려지고 아무래도 이 새가 씻을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이제 새를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름다운 새의 원래의 모습이 까마귀인 거예요. 새까만 털이 보이기 시작하고 까마귀가 보입니다. 이 공주는 자기가 속았다는 거에 너무 분해서 병을 앓다가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이 새장 안에 가지를 뻗은 채로 피어난 꽃이 개나리라는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세 가지의 개나리 전설을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전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이 곧 올 겁니다. 아무래도 개나리가 전국적으로 예쁘게 피어날 텐데요. 노란 개나리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희망차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보시라는 의미로 오늘은 개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노란 개나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기대와 희망이 자리 잡길 바라면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출발선에 설 때 개나리의 꽃말처럼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개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플라워 치료연구원의 윤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